제가 이제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비공개 회의에서 나왔던 큰 맥락만 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그 대통령께 좀 전에 말씀드렸던 언론 보도의 명예훼손에 의한 압수수색 문제를 먼저 말씀을 하셨고요. 그 다음에 R&D에 대한 얘기를 좀 이어졌고요. 그 다음에 연금개혁과 의료개혁에 대한 얘기, 또 이태원 특별법에 대한 얘기, 그 다음에 여야정 민생협의체에 대한 얘기가 이렇게 주로 있었습니다. 나머지에 대한 어떤 주제는 논의할 시간이 없었습니다. 이제 구체적인 어떤 정례화에 대한 얘기는 아니었고요. 오늘 이제 첫 문을 열었으니까 앞으로 자주 만나자, 소통하자, 그런 말씀은 있었습니다. 그래서 끝나고 나서도 그 소통에 대한 공감은 공감대가 형성됐고요. 소통을 이어가자라는 말씀을 서로 하게 됐습니다. 네. 대통령께서 여야정 협의체를 제안했는데 일단은 대표께서 국회라는 채널을 좀 이용하자라고 하는 사실상 거부한 걸로 보여서요. 거부한 이유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. 네,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이게 예를 들면 민생 회복을 위한 긴급 조치, 또 예를 들면 재난 민생 회복 지원금 같은 결단을 이제 결정을 하려면 그것을 가지고 여야정 협의체에서 논의를 하면 결론이 나기가 어렵다. 그렇게 되면 서로 주장을 펼치게 되고 주장이 뭐가 맞냐 틀리냐 하다 보면 세월이 다 가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그 제안에 대한 의제를 넘기는 방식으로는 해결되기 어렵고 대통령께서 결단해 주시면 빠르게 결정되고 집행될 수 있는 사안을 그렇게 그 여야정 협의체로 이렇게 넘기는 방식으로 해가지고는 결론을 신속하게 내기가 어렵다라고 이제 판단한 부분이 하나가 있었고요. 그리고 기존에도 여야가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고 그런 과정에서 필요하면 정부처하고도 뭐 법령 및 예산 갖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채널을 또 그대로 작동시키면 되는 문제인데 정상 그 영수회담에서 제안한 의제를 그렇게 여야정 협의체로 넘기는 방식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실효적인 효과를 거두기는 어렵지 않냐는 취지에서 그렇게 평가하고 이야기했습니다. 네. 제가 정확한 워딩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. 국회라는 공간에서 끊임없이 협의가 되고 있고 만약에 이제 여야정 협의체 같은 경우는 잘못하면 책임을 떠넘기는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이제 이런 민생 회복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결단의 문제다라고 이재명 대표께서 말씀하셨습니다. 다 나온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네. 잠깐만 진성준 의원께서 설명할 부분이 있었어요? 예. 실제로 민생회복 긴급조치를 위해서라면 저희 당이 가장 역점을 들여서 주장했던 게 민생회복 지원금 보편 지원의 문제였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그렇지 않아도 민주당의 그런 제안이 나오자 다른 경로에서도 우리는 더 크게 지원하자 뭐 이런 얘기가 있었지만 뭐 국가 재정이나 인플레나 이런 것들이 우려되기 때문에 당신이 단칼에 잘났다 선을 그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. 여야정 협의가 이루어지려면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열어놓고 임하겠다라고 하는 자세가 있었어야 하는데 대통령은 그러지 않았습니다. 또 민생회복 긴급조치를 시행하냐면 불가피하게 추경을 편성해야 하는데 예산안의 편성은 정부의 고유 권한입니다. 따라서 대통령의 결단과 정부의 후속 조치를 통해서 추경안이 편성되어서 국회에 넘어와서 의논을 하든 뭐 해야 될 터인데 전혀 그런 의지를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민생의 위기 상황의 시급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니냐 하는 인상을 강하게 받았다 하는 점을 모두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. 지금 말씀 들어보면 상당히 부정적인 분위기가 느껴지는데요. 당시 회담장에서 분위기가 어땠는지 하고, 지금, 어땠는지 말씀 주십시오.
뭐 회담장의 이제 분위기라고 했을 경우에 이제 여러 이제 의제들이 있는데 의제들이 저희들이 이제 그동안에 이제 준비해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? 국정기조 재전환과 민생 회복이라고 하는 큰 틀이 있는데 뭐 거기 지금 보니까 옆에서도 이제 자료 준비도 다 돼 있더라고요. 해왔는데 이 회담이 사실은 이제 실질적으로 이어지려면은 조금 더 뭐랄까요 좀 축약되고 좀 더 집중화된 이제 회담이 좀 이어졌어야 되는데 사실 한 질문에 한 의제에 너무 많은 시간이 할애되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길어지는 느낌이 좀 있었다. 이 정도로 좀 답변 드리겠습니다. 네, 여기에 좀 보충을 하면요. 어떤 특정한 의제는 중요해서 먼저 이야기하고 중요하지 않아서 빼고 이렇게 했다기보다는 제한된 시간 내에 모든 의제를 다 다뤄서 이야기할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다. 이렇게 좀 보시는 게 더 정확하지 않을까 이렇게 싶고요.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의제를 충분히 조율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제안을 이제 대통령실 측에 했던 것인데 조율이나 그 준비 과정이 부족했던 부분들이 좀 아쉬움으로 여전히 남는다 이런 말씀을 좀 추가적으로 드리고 싶습니다. 그리고 앞에 이제 질문하셨던 것 중에서 방송인이 중징계가 이제 줄을 잇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모두반의 대표께서 이제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와 관련해서 대표가 직접 그 MBC에게 이어지고 있는 법정 제재와 관련해서 MBC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쭉 했고 7개가 모두 다 받아들여졌다라고 하는 내용을 대통령께 직접 설명을 했고 그런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시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.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께서는 잘 내용을 모르시는 것처럼 보였고 그와 관련된 보고를 잘 받아보시기 바란다. 뭐 이런 내용을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다시 한번 환기시키는 일도 있었습니다. 네. 네, 매일경제 위지혜 기자입니다. 오늘 대표님께서 모두 발언에서 민생회복지원금 관련해서 하신 내용 보면, 전 국민이라는 단어를 언급하시거나, 아니, 25만 원이라는 구체적인 액수를 언급하시진 않고, 오히려 서민이나, 자영업자 지원 얘기를 하셨는데, 혹시 좀, 기존의 전 국민 대상 민생회복지원금에서 조금, 후퇴한 방향으로도 수용 가능하다는 입장으로 이해하면 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. 그렇지는 않고요. 오늘 이제 민생회복지원금과 관련해서 대통령께서도 우리 민당이 이제 그동안에 주장해왔던 1인 25만 해서 한 4인 가구를 했을 때 한 100만 원 정도라는 것을 대통령께서도 내용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. 그런 가운데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서 대통령의 입장이 워낙 달랐기 때문에 저희는 위기 상황에서 긴급 처방으로서 민생회복지원금이 필요하다는 그동안의 일관된 주장을 또 이재명 대표께서 다시 한번 말씀드렸지만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인플레이션도 얘기하고 자신의 어떤 바라보는 어떤 처방이라고 할까요?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생각이 달랐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접혀지지는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.